현대인의 과로는요, 몸보다 마음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을 쉬게 하는 것.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저는 상원장입니다. 저는요, 환자들을 만나면서 늘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원장님, 저는 늘 피곤합니다. 몸이 쉬워도 머릿속 생각은 늘 바쁩니다. 뭐 언제쯤 내 몸이 진짜 뭐 편안해질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건강은요,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삶의 어떤 습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밥상 앞에서의 어떤 선택들, 그리고 호흡하는 순간의 어떤 여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떤 마음가짐들, 이 평범한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내 몸의 회복력을 결정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내 안에는 이미 100명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그 의사들이 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좀 기울이고 마음을 좀 잠시 쉬게 하고 삶의 리듬을 다시 세워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내 안의 의사들이 왜 잠들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깨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병원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니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을 없애자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병원 없는 세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의사들이 깨어날 때 음식이 바로 약이 되고, 또 호흡이 또 어떤 치료가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휴식과 삶의 태도가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상의 선택이 모여서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결국 병원 없는 세상이란 병에 집착하면서 의사에게만 이렇게 의지하고 매달리는 삶에서 나 자신의 치유력을 믿고 스스로 회복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 길의 시작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시간이 단순히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몸과 마음을 새롭게 바라보는 회복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의사가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치유에서 혈류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쉬어도 몸이 개운치 않고 막 손발이 얼음창처럼 이렇게 차갑고 어깨와 목은 늘 돌덩이처럼 이렇게 뭉쳐있고 머리는 무겁고 생각은 자꾸 흐려지는, 뭐 이럴 때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말이 절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사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바로 혈류가 막히면 회복도 멈춘다는 몸의 신호예요. 오늘은 혈류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곤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제가 환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늘 손이 차갑습니다. 몸이 항상 피곤해요. 몸이 늘 무겁고 아무 의욕이 안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세포는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산소와 영양은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버려야 할 노폐물과 독소는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몸은 스스로 고칠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강물이 막혀서 썩어가듯 혈류가 막히면 우리 몸도 점점 회복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강물이 다시 흐르면 땅이 되살아나듯이 혈액순환이 회복되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혈액은요, 단순히 몸을 적시는 액체가 아닙니다.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고 독소를 배출하는 생명의 강물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학은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도요, 혈액순환이 원활한 사람은 손발이 따뜻하고 활력이 넘치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 그런 반면에 혈류가 막힌 사람은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쉽게 피곤하고 만성질환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면역, 해독, 재생을 비롯한
내 안의 의사들이 모두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온 6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늘 다리가 붓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이렇게 차가웠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원장님, 저는 걷는 것도 너무 힘들고 늘 무기력하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검사를 좀 해보니까 모세혈관 혈액순환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가지 방법을 권했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첫 번째 적이 당독소예요. 그래서 당독소를 만드는 가짜 음식을 좀 끊자. 흰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이죠.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혈류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줄여보자. 대신에 채소와 발화현미를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이런 진짜 음식으로 피를 맑게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둘째, 작은 운동과 호흡으로 혈액순환을 한번 깨워보자. 매일 한 10분만 깊은 호흡과 식사 후에 가벼운 걷기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모세혈관 끝까지 강물이 흐르듯 혈액이 돌도록 돕는 가벼운 루틴이었습니다. 셋째, 발가락 끝, 손가락 끝, 모세혈관을 지압 마사지를 한번 해주자. 우리 몸은 끝단, 이 발가락에는 모세혈관이 아주 많이 몰려 있습니다. 발끝을 꾹꾹 눌러주고 마사지하면은 막힌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3가지를 꾸준히 하길 권했는데요. 몇 주 후에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발이 좀 따뜻해지고 다리에 붓기도 빠지고 잠도 아주 잘 오고 피로가 한결 가벼워졌다. 진짜 살맛이 난다. 결국요, 피가 맑아지고 모세혈관이 열리면 혈액순환은 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 이 자연치유의 눈으로 보면 혈액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치유의 강물입니다. 강물이 막히면 땅이 마르고 썩겠죠. 이렇게 되듯이 혈류가 막히면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해서 결국 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대로 강물이 흘러가면 모든 생명이 살아나듯 혈류가 원활해지면 세포가 살아나고 면역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류가 돌지 않으면 치유는 없다. 혈류가 흐르는 순간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옵니다. 혈류가 막히면 단순히 손발이 차갑고 피곤한 수준을 넘어서 몸속에서 점점 더 깊고 무서운 변화가 진행됩니다. 자연주의에서는 이것을 독소 5단계라고 부르는데요. 피가 돌지 않아서 모세혈관이 막히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할 때 몸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병의 길을 밟아갑니다. 독소 1단계예요. 모세혈관 장애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혈류가 막히고 말쪽까지 피가 흐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부종이에요. 그리고 수족냉증, 그리고 아랫배 차가움 같은 이런 순환장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발이 차갑다, 몸이 잘 붓는다는 신호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병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소 2단계, 신경과 에너지의 기능이 저하되는 단계예요. 혈액이 충분히 돌지 않으면 뇌와 신경계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불면이에요. 그리고 또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이 심한 것도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감 같은 것도 찾아오게 됩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소 3단계, 염증과 대사질환이 오는 단계인데요. 순환이 막혀 독소가 계속해서 1, 2단계를 지나서 3단계까지 축적되면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대사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만성적인 어떤 통증, 그 염증성 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이제 독소 4단계. 이럴 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제 독소 4단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면역계와 호르몬계 이상을 만들어버려요. 피가 돌지 않으면 독소가 깊숙이 계속 쌓이게 되면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가 면역 질환, 호르몬계 이상, 그리고 갑상선, 부신, 성으로의 어떤 불균형 같은 이런 몸의 조절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5단계, 마지막 단계죠. 이것은 유전자까지 독소가 침범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유전자 손상과 암이라는 병을 만들어내는 단계인데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말 세포의 환경이 많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각종 암과 유전자 질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즉 피가 흐르지 않는 환경이 바로 암세포가 자라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가 돌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몸속 치유 시스템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혈류가 살아나면 독소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세포는 다시 숨을 쉬면서 치유의 길로 들어섭니다. 혈류가 흐르는 순간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시작이며 건강이 회복되는 진짜 첫걸음입니다. 치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피가 돌면 몸은 회복합니다. 손발이 차갑고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한 건 몸이 보내는 혈류의 1차 경고 등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말 자연치유의 강물이 흐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세혈관과 회복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혈관은 생명의 강이다. 그런데 우리 몸의 혈관 중 99%가요. 모세혈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을 전해주는 마지막 길이죠.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왜 모세혈관이 핵심인지, 그리고 이 작은 혈관이 어떻게 내 안의 의사들을 깨우는지를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환자들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병원에서 큰 혈관하고 혈액순환 검사를 다 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늘 손발이 차갑죠?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는 보통 큰 혈관만 정상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검사에 나오지 않는 모세혈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회복을 결정하는 것은 모세혈관 순환의 문제입니다. 손발이 차갑고 잘 붓고 몸이 쉽게 피곤하고 또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는 세포 끝자락까지 피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혈관이 막히면 치유도 멈춥니다. 우리 몸에 혈관기를 모두 합치면 약 한 10만 킬로, 이건 다 아시죠? 지구 2바퀴 반 정도를 돌다고 해요. 그중 대부분이 바로 모세혈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은 의학적으로 보면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 산소와 영양 전달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동맥이 큰 강물이라면 모세혈관은 논밭으로 연결된 실개천이에요. 이 길이 막히면 세포는 굶주리게 됩니다. 둘째, 노폐물, 독소 배출의 통로입니다. 모세혈관은 산소와 영양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과 독소를 회수하는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히면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 면역과 회복의 최전선인데요. 면역세포들이 활동하는 최전선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피가 끝까지 돌지 않으면 면역도 그 자리에는 도착할 수가 없어요. 결국 모세혈관이 열려야 세포가 살아나고 또 면역이 깨어나면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어떤 면역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가운데 하나인 네이처 리뷰즈 이뮤놀로지라고 하는 2011년일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요. 미세혈관 순환이 원활할 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억제하지만 순환이 막히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채소, 과일, 통곡물 식단을 꾸준히 한 그룹은 모세혈관 탄력이 높아지고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과 염증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피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잘 흐르는지 여부가 단순한 컨디션의 어떤 차이를 넘어서 병의 경과와 회복 속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게 스스로 치유하는, 병을 이기고 회복하는 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자연치유라고 하는데, 이 자연치유 눈으로 보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습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연치유 눈으로 보면 모세혈관은 이건 단순한 혈관 아닙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일하는 어떤 치유의 현장입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바로 손발 끝이에요. 손끝, 발끝, 모세혈관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혈류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암 이후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손발이 냉해지고 말초신경염 종종 잘 생기는데요. 찌릿찌릿한 어떤 통증과 불쾌감이 손 발끝에서 종종 나타나기도 하죠. 이게 좀 심해지면은 손끝 발끝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이걸 우리가 청색증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 멍들고 흐름이 끊겼다는 신호입니다. 피가 끝까지 돌지 못하면 그곳에서 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고 회복도 멈추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치유 방법이 바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모세혈관을 지압하고 마사지하는 겁니다.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는 병원에서 이거 의사가 해주는 치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족끼리 서로 배우고 2인 1조로 직접 손을 써서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자연치유법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10분 정도 도구를 이용해도 괜찮아요. 도구와 손을 이용해서 이 발가락과 손가락의 끝 모세혈관을 자극하게 되면 이 멈춰있던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통 보면 한 5, 6회 정도만 꾸준히 해줘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회복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암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던 이런 환자분들도 손발에 찬 기운이 사라지게 되고 말초 신경통이 줄어들고 또 몸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그냥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연치유법으로는 족욕 같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찜질 같은 것도 하셨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방법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법으로 자연치유의 최고의 운동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하는 이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게 가족의 손길이 곧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 속에서 혈류는 다시 흐르고 잠들어 있던 내 안의 의사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피가 돌지 못해서 차갑고 멈춰 있던 그 말초에서 다시 따뜻함이 돌아오고 생명이 움트는 순간 그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힘이 돼서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길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작은 이 손길 하나가 몸속에 거대한 강을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다시 당신의 몸을 치유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세관이 열리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손발이 차갑고 몸이 늘 무겁고 숙면을 취할 수 없고 쉽게 피곤하다면 그건 모세혈관이 막혔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피를 또 맑게 하는 생채소와 바람의 의지의 진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로 손발 끝을 자극해 주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막힌 혈류를 열어주고 내 안의 의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치유의 강물이 흐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집에서 모세혈관을 자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모세혈관 도수법은 도구와 손을 이용해서 손끝, 발끝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결국 손끝, 발끝에 거의 상당히 중요한 모세혈관이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자극해 줌으로 인해서 그 흐름을 좋게 해주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어디 차 타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 손톱 바로 위에 이곳을 손으로 이렇게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술이 있어요. 이게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너무 문드르면 안 돼요. 그냥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자극을 해줘야 된다네. 골펜 같은 걸로 해도 되고 괄사도구로 해도 좋아요.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기도 하는데 일단은 하여튼 손톱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 각 열 손가락, 발가락의 그 바로 위 여기를 시간 되는 대로 자극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발 한쪽에 5분, 양쪽해서 10분, 손에도 5분, 그래서 10분, 20분 정도를 보내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불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해줬을 때 모세혈관의 흐름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잠이 스스로 오게 돼 있어요. 막힌 혈류를 만드는 최악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몸의 혈액은요 강물처럼 계속 쉬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너무 무겁고 막 손발 차갑고 오후만 되면 막 피곤이 몰려오고 이건요 단순히 어떤 피로 노화가 아니라
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혈류를 막아버리는 이 최악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혹시 지금도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이 잘못된 습관이 여러분 몸속 혈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환자분들을 만나면 이런 공통된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는데요. 원장님, 저는 바빠서요. 뭐 채소, 과일 같은 이런 좋은 음식은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인스턴트 음식 먹기도 바빠요. 그리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야근이 많아서 늦게 먹고 바로 그냥 눕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는 늘 풀 틈도 없고 늘 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은 결국은 혈류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몸은 늘 차갑고 손발은 얼음장 같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늘 피곤하고 마음은 늘 무겁고 지쳐 있습니다. 사실 혈류를 막는 건 병이 아니라 내가 만든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류를 정체시키는 최악의 습관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당독소입니다. 끈적끈적한 이 당독소는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먹는 가짜 음식들이에요. 정제된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이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지막 혈류를 다 막게 돼 있어요. 모세혈관부터 막게 돼 있는 거죠. 특히요, 단음료, 제일 이 당독소를 심하게 만들게 돼 있는 정제된 술하고 저는 빵을 얘기하는데요. 2개가 모세혈관을 막는 당독소의 주범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과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다리의 혈류가 이게 정체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하지정맥류나 뭐 혈전, 부종 같은 것이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나고 순환장애의 문제가 꼭 나타나게 돼 있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긴장된 어떤 삶의 습관입니다. 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이렇게 켜져 있으면은 혈관은 결국 수축되고 혈류는 막힙니다. 결국 가슴은 답답하고 손발은 차갑고 면역은 점점 떨어지는 원인이 되죠. 마지막 4번째는 수면 부족과 과로 습관입니다. 밤새 휴식이 없는 이 몸은 회복할 시간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 혈류의 리듬이 깨지면서 자율신경과 호르몬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혈류를 막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이 심장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에 있는 학술지가 있는데요. 네이처 리뷰지 카디올로지라고 하는 학술지인데요. 2019년 논문에서는 이 운동 부족과 당독소, 거기서 이제 고지방 식습관을 얘기해요. 지방이 많은 식습관은 미세혈관 손상을 가속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어요. 심신의학으로 유명한 국제학술지가 있어요. 저널 오브 사이코소매틱 리서치라고 하는 이런 연구에서도 2010년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와 얕은 호흡을 가진 그룹이 혈류 지표가 상당히 낮더라. 그리고 면역 수치 역시 떨어진다는 것으로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모세혈관 탄력이 감소하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혈류가 막히고 회복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이런 습관이 혈류를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신 한 6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은 이분은 늘 평소 생활 습관이 같아요. 저녁 늦게 술과 야식 즐겨요. 그리고 또 배부른 채로 바로 눕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낮에는 과로, 밤에는 불규칙한 생활이 계속 반복됐었는데요. 결국 이분은 암 진단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항암이 끝난 뒤부터는 이 손발이 막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거예요. 그리고 손끝과 발끝은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더 힘든 것은 밤만 되면 막 손발이 찌릿찌릿해져 갖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셨던 분이었어요. 결국 혈류가 막히고 모세혈관이 무너진 전형적인 모습이죠. 저는 이분이 가족에게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를 한번 가르쳐 드렸어요. 도구와 손을 이용해서 발가락, 손가락 끝을 꾹꾹 눌러주고 자극하는 방법이었죠. 하루에 10분, 20분 가족이 직접 손발을 잡아주면서 실천하게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단 3, 4회 정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차갑던 손발이 점점 따뜻해지고 푸르스름하던 이 청색증, 이 색깔이 다시 밝은 색으로 돌아오고 말초신경염의 그 찌릿찌릿한 증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암 때문에 무너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다. 무엇보다 가족이 직접 제 손발이 이렇게 잡아주면서 해주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렇게 치유되는 느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혈류를 회복시키고 항암 부작용을 줄여주고 무엇보다 가족의 손길을 함께하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자연치유법입니다. 결국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라고 그러죠. 이 자연치유의 눈으로 보면은 혈류를 막는 것은 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가짜 음식, 앉아만 있는 생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 네 가지가 혈류의 흐름을 막고 병을 만드는 이런 땅으로 우리 몸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습관이 혈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음식 먹고 하루에 10분 깊은 호흡을 하면서 또 긴장을 또 풀고 가볍게 좀 걷고 가족과 함께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를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 혈류는 결국 흐르게 되고 세포가 숨을 쉬고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혈류는 생명의 강물입니다. 습관이 강물을 막을 수도 있고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활에는 어떤 습관이 자리 잡고 있나요? 당독소를 만드는 가짜 음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이런 습관입니까? 아니면 혈류를 열어주는 작은 실천입니까? 오늘 단 한 가지 습관만이라도 한번 바꾸면 어떨까요? 가짜 음식 좀 줄이고 호흡을 좀 깊게 하고 손발 끝을 자극해 한번 보세요. 그 순간 막혔던 혈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몸속에 치유의 강물이 막히지 않고 회복의 힘이 흐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손발이 늘 차갑고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늘 피곤하고 다리가 자주 붓고 장이 더부룩하고 그리고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 이건 단순한 어떤 노화가 아니라요, 혈류가 막히고 혈액순환이 무너졌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혈류를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생활 습관의 변화예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혈관을 자극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야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손발이 너무 차가워요. 밤에 숙면을 못하고 늘 피곤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잘 붓는다는 얘기를 많이, 쥐가 자주 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모두 혈류 정체와 모세혈관 손상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피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돌지 못하니까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못 받게 되죠. 그리고 노폐물과 독소는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혈류를 회복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끈적끈적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은 원래 맑고 부드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짜 음식, 즉 당독소를 만드는 음식은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주범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안에서 혈류 속도 느려지죠. 하수구에 마치 기름때가 낀 것처럼 순환이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당독소를 만드는 음식 좀 줄이시고 피를 맑게 하는 생채소와 발화현미 같은 진짜 음식을 늘리는 것이 혈류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피가 맑아지면 산소와 영양이요, 다시 세포까지 충분히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초 모세혈관을 끝을 열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큰 혈관이 아무리 멀쩡해도 세포 구석구석에 있는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면 회복은 늦어집니다. 모세혈관은 집 앞에 있는 골목길과 같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택배가 집 앞까지 오지 못하듯이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류를 원활하게 하려면 손끝, 발끝 모세혈관을 직접 자극하고 열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가락, 손가락 끝을 자극하는 이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 또 이 작은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또 깊은 호흡들, 이런 걸로 순환을 돕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막힌 골목길을 열어주고 세포까지 강물이 흐르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혈류를 여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안에서는 피를 맑게, 밖에서는 끝부분 말초 모세혈관을 열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장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데요. 네이처 리브지 카디올로지라고 하는 2019년 논문에서는 이 생활습관 교정, 식단과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모세혈관 순환을 개선해주고 만성질환 위험을 낮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깊은 호흡 훈련과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모세혈관 혈류량이 증가하고 NK세포 활성도가 높아진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은요, 우리는 한 가지 몸에 좋은 어떤 슈퍼푸드가 아니라 진짜 음식, 식단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움직임과 호흡으로 모세혈관을 또 깨워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면역과 회복을
불러오는 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에게 오신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평소 저녁 늦게 술과 야식을 즐기고 바로 눕는 습관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까지 받게 되었는데 항암 치료 후에 손발이 얼음장처럼 더 차가워지고 브루스르만이 청색증과 함께 손발끝이 찌릿찌릿한 저리는 말초 신경염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저는 이분의 가족에게 3가지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첫째, 식습관 좀 교정하자. 가짜 음식 좀 줄이고 진짜 음식으로 좀 피를 맑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둘째는 생활 리듬을 회복하자. 늦은 밤 술과 야식은 일단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어떤 수면을 지켜주자. 셋째는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로 열어주자. 도구와 손을 이용해서 발끝 모세혈관을 눌러주고 자극해서 막힌 모세혈관을 열어주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모세혈관 자극법은 가족이 직접 이렇게 실천을 했는데요. 보통 한 3, 4회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5, 6회 정도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색깔이 돌아오면서 말초 신경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이 가족의 손길이 제 몸을 다시 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이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려니 자연 치유 시선으로 보면 혈류는 단순히 피가 도는 게 아니라 치유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 치유에서 온욕이나 찜질 같은 거, 족욕 같은 걸로 몸을 이렇게 덮였다고 하면 이제는 모세혈관 자극법이 새로운 자연 치유의 방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가족이 서로의 손발을 잡고 이 지압하고 마사지 해주는 것, 이것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혈류를 깨우고 부작용을 줄이는 치유의 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손길로 마음까지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 혈류가 끝까지 돌 때 결국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혈액순환은 생명입니다. 피가 돌면 몸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짜 음식 좀 줄이시고 진짜 음식 좀 늘리고 하루에 10분 호흡과 움직이로 몸을 좀 깨우고 무엇보다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법으로 손발끝을 자극해 주는 것, 이 3가지 작은 실천이 막힌 혈류를 열고 내 안의 의사들을 다시 깨어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에서 회복의 강물이 흐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현대인들의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은 어떤가요? 여러분, 과로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회사에서 막 야근하고 무거운 막 물건 나르고 몸이 지쳐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현대인의 과로는요, 몸보다 마음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누워서 쉬고 있어도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내일 회의는 어떻게 준비하지? 앞으로 내 병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멈추지 않는 생각의 과로가 오히려 육체적인 피로보다 사실은 몸을 더 빨리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생각의 과로, 정신적인 과로가 왜 건강에 치명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누워서 쉬는데도 머리가 멈추질 않아요. 자려고 막 누워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눈은 감았는데 하루 종일 회사가 떠오르고 걱정이 막 떠나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결국 머릿속이 막 쉴 틈 없이 돌아가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신호들이 찾아옵니다. 자려고 애쓸수록 더 긴장돼서 잠이 오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막 무거워져요. 손발은 차가워지고 몸이 잘 붓고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과로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과로한 마음이 우리 몸속에 있는 100명의 의사, 즉 면역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결국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치우고 면역을 일으키는 몸속의 의사들이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생각의 폭풍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쉬지 못하면 몸도 쉬지 못합니다. 몸이 쉬지 못하면 회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을 쉬게 하는 것. 그 순간부터 내 안의 의사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과로, 즉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삶은
몸을 세 가지 방면으로 무너뜨리는데요. 첫째는요, 면역계 무너뜨립니다. 면역력을 저하를 만들어요. 끊임없는 이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을 갖다가 과도하게 분泌 만듭니다. 결국 면역세포가 쉬지 못하고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둘째, 호르몬계 문제를 일으킨다. 호르몬의 불균형을 만들어요. 머릿속에 늘 긴장되어 있으면 이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은 자꾸 억제되고 코티솔 같은 이 긴장 호르몬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결국 숙면은 사라지고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되는 거죠. 셋째, 자율신경계를 무너뜨려요. 자율신경의 어떤 균형을 무너뜨리는데요. 머리가 늘 긴장 상태이면 혈관이 계속 수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또 빨리 뛰게 돼 있고요. 손발은 당연히 차갑고 굳게 되겠죠. 결국 세포는 산소와 영향을 받지 못하고 병의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심리와 몸의 관계를 다루는 유명한 국제학술지가 있는데요. 저널 오브 사이코소매틱 리서치라고 하는 이곳의 2010년 연구에서는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늘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면역 지표는 반대로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논문에서도 만성적인 어떤 정신적 피로가 뇌의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불안이라든가 우울뿐만 아니라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도 저하시키고 또 만성 통증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된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해요. 또 세계 공중보건학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 가운데 하나죠. 랜싯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학술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2020년 연구에서는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보다 정신적 긴장 상태가 더 해롭다는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즉 몸을 혹사하는 것보다 머리를 씻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60대 여성분인데 항암치료를 모두 마쳤지만은 몸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늘 피곤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손발은 막 차갑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치료의 어떤 후유증인가 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건 뜻밖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생각에서 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쉬어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몸은 늘 긴장 상태였고 회복될 틈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분의 호흡을 한번 살펴봤는데 문제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호흡이 너무 얕고 짧았던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는데 1초, 내쉬는데 1초 하고 있어요. 가슴 윗부분에서만 숨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면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결국 몸은 늘 피곤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밤에도 제대로 숙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렸어요. 우선 호흡 버튼 한번 바꿔보자. 5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5초 동안 길게 내쉬는 깊은 호흡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에 집중하면서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잠시 고요해지니까 몸이 훨씬 편안해졌고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피로감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생각의 과로를 멈추자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연치유 시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로의 뿌리는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달려가고 있으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은 쉬지 못하고 결국 쓰러집니다. 여러분, 과로는 단순한 피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몸속 깊은 곳에서 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쉬지 못하는 몸보다 멈추지 않는 이 생각이 우리를 더 빨리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손발이 차갑고 자주 붓는다. 늘 피곤하고 아침이 막 두렵다. 아무리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나 체력 저하가 아닙니다. 몸이 아니라 머리가 과로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10분
호흡에만 머무르기, 가족과 함께 손끝, 발끝,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로 혈류 깨우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 갖기. 이 작은 실천이 마음의 노화를 막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을 다시 일터로 불러내게 됩니다. 과로가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 그 의사들은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치우고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사들에게 쉬지 않고 계속 일만 시켜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치고 힘을 잃고 하나둘씩 쓰러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바로 과로가 내 안의 의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늘은 과로가 어떻게 우리 몸속 의사들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항상 거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오시면 활력이 넘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원장님, 몸이 늘 이렇게 무겁고 피곤합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항암 치료 후에는 더 막 이렇게 심해져서 정말 내 안의 의사들이 다 잠들어 버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너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이 가시지 않는 거,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거, 손발은 늘 차갑고 다리가 무겁고 붓기까지 이렇게 심해지는 거, 밤에 잠을 자도 숙면이 되지 않아서 일어나면 늘 피곤한 거, 이건 단순히 어떤 치료에 잘못된 거, 뭐 나이 탓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과로 때문에 내 안의 의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과로는 단순히 많이 일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몸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고갈입니다. 세포가 회복하는 시간보다 쓰는 시간이 더 많아서 면역세포와 회복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과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계속 올라가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셋째는 해독과 재생이 멈추는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과로가 계속되면 간과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돼요. 즉 피 속에 독소가 쌓이고 손상된 세포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을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거죠. 세계 공중보건권위지인 랜시트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이 연구에서는 2015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33% 정도 높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체적인 과로도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과로가 심장과 혈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도 역시 이 장기간 과로와 이 수면 부족 같은 것이 결국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높인다라고 하는 공통된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암세포 이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의 토양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즉 과로가 단순한 피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 혈관, 심장까지 전신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과로는 열심히 산 대가가 아니라 내 안의 의사들을 모두 경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50대 직장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야근에 막 시달리고 주말에도 막 집에 가면 가족을 위해서 또 막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좀 더 버티자. 아직은 내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몸을 혹사하던 그분은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친 뒤에도 이 피곤했던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자주 깨서 막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도 개운함보다는 피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손발은 항상 차갑고, 몸은 잘 붓고,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는 이런 상태가 계속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늘 긴장 상태였고, 한순간도 이 힘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던 분이었는데요. 저는 이분 가족에게 이렇게 좀 보냈습니다. 지금 이분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치료가 아니라 쉼의 기술이다. 쉼의 기술이 필요하다. 쉬어야 되는데 그냥 몸만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간단한 두 가지를 함께 저하고 실천을 한번 해보자라고 가르쳐 드렸는데요. 매일 10분 이 손끝, 발끝, 모세혈관 자극하는 이 마사지법 가족들 같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거 이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둘째, 얕고 그 짧았던 호흡을 좀 깊게 바꾸는 연습이에요. 하루 10분이라도 그것이 바로 생각을 내려놓는 멈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이것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배에다 대고 들이쉬고 5초, 내쉬고 하면서 이 리듬에 맞춰갖고서 한 10분 정도 하게 되면은 뇌가 편안하다고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권해드렸는데 몇 주가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상당히 가벼워졌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붓기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밤에 잠이 잘 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환자분이 깨달은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몸은 혹사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분의 몸과 삶을 다시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로는 훈장이 아닙니다. 과로는 내 안의 의사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고 손발이 차갑고 잘 붓는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과로로 인해 내 안의 의사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쉼의 기술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퇴근 후에는 호흡으로 좀 한 10분 정도만 몸과 마음을 한번 풀어내 보세요. 그리고 또 숙면을 위한 어떤 생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가족과 함께 손끝, 발끝, 모세혈관 지압법으로 이 혈액순환을 한번 깨워보시라는 것이, 이게 쉼의 그 긴장된 삶 속에서 이완이라는 쉼을 만들어주는 리듬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내 안의 의사들을 다시 일으키고 몸의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몸속 의사들이 다시 깨어나서 활기차게 일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병을 키운 환자의 사례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시나요?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건강 챙기지 뭐, 조금만 좀 버티자, 이 일만 끝나면 쉬면 되지, 건강 챙기면 되지. 근데 문제는요, 그 나중에 오기 전에 병이 먼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바쁘다는 이유가 어떻게 병을 만들고 키우는지 함께 나눠볼 건데요. 그분은 50대 초반의 남성 중견기업의 임원이었는데요. 늘 회의와 출장, 야근으로 하루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아침은 막 대충 빵과 막 커피 같은 거 이런 걸로 때우고, 점심은 뭐 인스턴트 도시락 아니면 뭐 외식, 또 저녁은 막 또 술자리와 야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런 생활을 반복했어요. 운동할 시간은 뭐 당연히 없었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막 바빠서 건강은 나중에 챙긴다고 늘 말하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늘 차가워지고 쉽게 막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되지 않고 다리는 막 붓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깊이 잠도 이루지 못하고 조금만 부딪혀도 멍 같은 것이 이렇게 잘 드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암 진단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까지 막 이어지자 손발끝, 모세혈관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막 찌릿찌릿한 말초신경염, 손끝, 발끝이 막 푸르스름해지는 청색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치료보다 돌봄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고 버텨오셨어요.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병이 찾아온 것은 실패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고, 동시에 이제는 나를 돌봐달라고 하는 하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회복의 습관을 만드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분의 가족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손, 발끝 모세혈관을 매일 10분 정도씩은 자극해 주자. 그래서 차갑게 그 식어 있었던 그 혈류를 다시 깨우도록 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최소한의 원칙은 좀 지키고 살자. 가짜 음식 좀 줄이는 거.
하루 한 끼는 꼭 진짜 음식으로 밥상을 한번 차려서 그걸 먹도록 하자. 늦은 밤 야식은 술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에 좋다는 야식까지도 과감히 끊자. 이게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가족의 도움으로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력이 돌아올 수밖에 없죠. 붓기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밤에는 깊이 잠을 자는 이런 습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암 치료 과정에서 그 힘들었던 부작용들이 크게 완화됐어요. 이 환자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기억 남습니다. 원장님, 병이 제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제발 멈추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병은 우리를 멈추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신호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몸을 돌보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 몸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나중에 챙기자.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도 내 안의 의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갑니다. 병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작은 선택을 시작하면 몸은 바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의 손길로 모세관을 깨우고 하루 한 끼 진짜 음식으로 밥상을 좀 채우시고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호흡을 좀 고르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보여서 이 지쳐있던 내 안의 의사들을 다시 일터로 불러내고 몸의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안의 의사들이 바쁘다는 이유를 넘어서 삶의 리듬을 되찾고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암세포는 독소가 넘치는 또 흐름이 막힌 이런 정체된 곳을 좋아한다. 피가 막히고 산소가 닿지 않고 독소가 쌓여있는 그 정체된 곳에서 암세포는 더 잘 자랍니다. 오늘은 암세포가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혈류의 정체가 암의 토양이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원장님, 제 몸은 늘 무겁고 막 답답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고 늘 피곤하고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아요. 맞습니다. 늘 피곤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혈액이 잘 돌지 않고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정체된 환경이 암세포에겐 가장 좋은 집터가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요, 암세포는 저산소, 그 다음에 저체온, 저순환 환경에서 정말 잘 자랍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잘 자라는 세 가지 환경이 있는데요. 첫째가 이 저산소 환경이죠. 예, 혈류가 막히면 세포는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정상세포는 힘을 잃지만 암세포는 오히려 이런 저산소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납니다. 둘째, 노폐물과 독소의 축적 문제인데요. 피가 돌지 않으면 독소가 계속 우리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독소에 약하지만 암세포는 오히려 이 독소 환경에서 더 강해집니다. 셋째, 면역의 공백 문제인데요. 혈액은 면역세포들의 어떤 통로입니다. 혈류가 막히면 면역세포가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암세포가 더 크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결국 혈류의 정체는 암세포가 살기 좋은 아지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암 연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처 리브 캔서라고 하는 2008년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산소 환경은 암세포 성장에 유리하다. 이 환경에서는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한다. 즉 혈류가 막혀서 산소가 줄어드는 순간 정상세포는 약해지고 암세포는 더 잘 자라는 겁니다. 이 논문은요, 암세포의 저산소 환경 적응 연구인데 현대 암생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매우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2019년 노벨상을 수상하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만성적으로 그 얕은 호흡과 긴장된 삶을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면역 지표가 낮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인데요. 이것은 곧 혈류와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은 몸 전체의 면역력이
억제된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즉 피와 산소가 잘 돌면 면역세포는 깨어나고 반대로 정체되면 면역이 잠든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제가 저한테 온 5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늘 손발 차갑고 몸 무겁고 잠도 늘 더부룩한 이렇게 호소했던 분인데요. 항상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모세혈관 혈류량이 매우 떨어져 있었고 또 체온도 상당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당독소를 만드는 가짜 음식 좀 줄이자.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는 이런 밀가루 음식, 설탕, 가공식품 대신에 자연식으로 한번 밥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둘째는 호흡과 어떤 조금의 어떤 운동, 움직임으로 혈류를 좀 깨워주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루에 10분만 좀 투자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쉬는, 정말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10호흡이라고 제가 이해하는데, 그리고 나서 가벼운 걷기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발가락에 있는 모세혈관을 지압하고 마사지 한번 해보자. 몸의 끝에서 혈류를 확 열어주면은 막힌 순환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고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왔는데요. 이 환자분은 정말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수족 냉증도 많이 사라지고 피곤이 상당히 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정체된 어떤 땅이 강물로 이렇게 적셔지듯이 혈류가 열리자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내 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커진 거죠. 이걸 우리가 자연치유 관점에서 이걸 다시 또 바라보게 되면, 암이라고 하는 병은 단순히 세포의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암은 몸에 강물이 막히고 썩은 웅덩이 같은 곳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물이 흐르는 강에서는 이끼와 썩은 냄새가 나지 않지만 물이 고인 웅덩이에서는 금세 썩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이 고인 웅덩이 같은 거예요. 혈류가 막히고 산소가 부족하고 독소가 쌓여 있는 곳, 그 정체된 곳에서 암은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상황은 다릅니다. 피가 돌고 산소가 세포에 도착하고 면역세포가 현정에 도착하면 암세포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암세포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약하고 약한 세포입니다. 단지 정체된 환경에서만 강해질 뿐이에요. 혈류가 막히면 암세포가 막 춤추지만 혈류가 흐르면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은 좀 어떠신가요? 손발이 차갑고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그건 몸이 보내는 정체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당독소 만드는 가짜 음식 좀 줄이기, 그 다음에 하루 10분 정도 호흡과 걷기로 순환을 좀 깨우기, 발가락 모세혈관으로 지압과 마사지로 혈류를 좀 열어주기, 이 작은 선택이 혈류를 흐르게 하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몸속에서 그 막힌 웅덩이가 아닌 치유의 강물이 흐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회복과 수면의 관계는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이렇게 잠들고, 분명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 막 더 찌뿌둥하고 무겁고, 사람들은 흔히 회복은 그냥 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진짜 회복은 정말 깊은 수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때문에 의사들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세포를 막 고치고 독소를 막 치우고 면역을 바로 세우는 바로 그 순간들이 수면입니다. 숙면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회복은 멈추고 오히려 병이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오늘은 왜 회복과 수면이 하나인지, 그리고 왜 특히 암 환자들에게 수면이 회복의 갈림길이 되는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좀 공통점이 있어요.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 새벽 2, 3시에 자꾸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한다는 거. 잠드는 게 힘들다는 거죠. 또 잠자리에 들어도 잡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이분들은 낮 동안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몸은 누워 있어도 회복은 멈춤 상태였던 거예요. 수면은 그저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니라 면역과 해독, 재생 시스템이 가동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이 무너지면 암 치료도 회복도 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수면은 몸을 고치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잠잘 때 면역이 최고로 활성화됩니다. 깊은 잠으로 우리가 자게 될 때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낮 동안 생긴 그 암세포들, 이상세포, 병난세포들을 이걸 잡아내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잠잘 때 해독과 청소의 시간입니다. 간과 신장은 밤에 집중적으로 일합니다. 독소를 막 분해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도 바로 잠잘 때 집중됩니다. 셋째는 잠잘 때 세포의 재생과 회복이 최고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과 회복 호르몬은 깊은 수면에서 분비됩니다. 근육과 뼈, 피부와 장기들이 이 시간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은 떨어지고 독소는 쌓이고 몸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과학적인 연구에서도 수면과 회복에 대한 연구들이 정말 많이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암 치료 권위지가 있죠.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라고 하는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들이 숙면을 취한 그룹은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재발률이 훨씬 낮고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2019년에 또 다른 연구 논문에서는 깊은 수면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서 암세포 공격력을 강화한다는 보고를 또 밝히기도 하는데요. 결국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료 효과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책에 오신 한 50대 암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항암 치료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약의 부작용보다도 잠을 못 자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혹시 또 암이 재발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분께 세 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는 좀 생각 내려놓기 해요. 억지로 막 자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호흡에만 좀 머물러 보자 라는 거였고요. 둘째는 호흡 훈련이었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는 들이마시고 내쉬는, 제가 10 호흡을 하는데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쉬는 자연적으로 깊고 길게 내쉬는 호흡 훈련인데요. 이것으로 몸을 좀 이완시켜보자 라는 거였고, 셋째는 무쇠관 지압 마사지, 가족이 손발끝을 자극해주면서 혈류를 좀 깨우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몇 주 후에 환자분이 이제 찾아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신기해요. 예전에는 꼭 자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잠이 막 찾아왔어요. 이제 아침이 막 개운해요. 그 순간 피로는 풀리고 면역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수면은 약이 아닌 내 몸이 스스로 고치는 최고의 치유제임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 자연 치유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게 되면 수면은 단순한 신체의 휴식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시간입니다. 몸의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노화는 멈추지 않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잠은 애쓴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자야지 하는 순간 그 이 집착은 오히려 긴장을 만들 뿐이죠. 그저 호흡에 머무르고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나를 치유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원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몸도 쉬고 마음도 살아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회복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이 최고의 자연치유제입니다. 손발이 차갑고 늘 피곤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과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생각 내려놓기, 하루 10분 호흡으로 몸과 마음 풀기, 가족과 함께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로 혈류 깨우기, 이 작은 실천들이 잠을 회복시키고 결국 수면이 다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밤에 정말 깊은 잠이라는 선물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내 몸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 이틀 잠 못 자도 괜찮겠지, 다음에 자면 되겠지,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면역을 복구하고 손상된 세포들을 고치고 몸을 다시 세우는 치유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밤새 몸을 지키던 면역군들이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속도도 계속 느려지기도 하고요.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던 방어력이라고 그러죠. 이게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운 것 같은 뭐 이런 증상들 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분명해집니다. 감기에 쉽게 걸리게 되고 작은 염증이 잘 낫지 않고 몸의 회복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왜 잠이 최고의 면역제인지, 왜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병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는지 연결고리를 함께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잠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을 되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많은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마다 자꾸 깨서 깊이 못 잔다는 이야기들,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다는 이야기들, 감기에 막 너무 자주 걸린다는 거, 하루 종일 또 피곤하다는 거.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발이 차가워서 양말을 신고 자야 되는 경우, 아침마다 얼굴이 막 붓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고 밤새 잤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막 피곤하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해서 작은 일에도 쉽게 막 이렇게 지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사실은 수면 부족으로 면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세 가지 차원에서 무너집니다. 첫째, 면역세포가 활동이 저하됩니다. 수면 중에 NK세포와 T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이런 면역세포들이 잠들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결국 이 활동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즉, 몸속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째, 항체 생성이 감소합니다. 수면은 감염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감기에 결국 잘 걸리게 되고 회복도 늦어지게 됩니다. 셋째는 염증과 독소가 증가하게 돼요. 수면은 몸의 해독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간과 신장이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혈액을 맑게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해독이 멈추고 피가 탁해져서 염증이 잘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돼요. 결국 면역은 더 약해지고 만성 질환들과 암의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이 면역학 권위지죠. 네이처 리뷰즈 이뮤놀로지 2010년 논문을 보면은 이 수면 부족이 면역 세포 기능을 억제하고 감염,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뭐 여러 연구에서도 또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데, 단 하룻밤 수면 부족만으로도 NK세포 활성이요, 평균 28% 정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즉,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하나의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만난 50대 암 환자 한 분도 생각이 나는데요. 항암 치료를 잘 마쳤지만은 치료 이후에 가장 힘든 건 이분도 잠이었습니다. 밤마다 막 뒤척이고 새벽엔 자꾸 깨고 낮에는 늘 피곤하고, 또 이 안에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잠을 못 자는 것 그 하나가 모든 회복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밤 한 10분이라도 손발 끝을 부드럽게 자극 한번 해주자. 혈액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이 모셀관 지압 마사지를 통해서 혈류를 확 열어주고 몸이 긴장해서 풀리도록 군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억지로 막 자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호흡에만 모으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 생각을 멈추고 숨결에 집중하다 보면 몸이 알아서요 잠을 불러옵니다. 몇 주가 지나고서 이분이 이제 다시 찾아왔는데 이때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죠. 얼굴에 환한 미소가 이렇게 번져 있었고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정말 잠이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아침에 좀 덜 피곤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많이 이렇게 한결 편안해졌다는 얘기를 하세요. 결국 잠이 돌아오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묘석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고 염증 수치가 또 점점 안정되게 되었고 몸은 스스로 치유의 속도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상담에서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요. 저는 약이 아니라 잠이 약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수면은 최고의 치료제이자 우리 몸 안의 의사를 다시 깨우는 강력한 힘입니다.
잠이 회복되는 순간 몸은 다시 살아나고 면역은 다시 싸울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유는 그 순간부터 조용히 우리 몸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수면 부족은요, 정말 단순한 피곤 아니에요. 내 안의 의사들이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손발 차갑고 늘 잘 붓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아침에도 잘 피곤하고 작은 상처가 낫지 않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렇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면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억지로 자려 하기보다는 생각 내려놓기, 하루 10분 호흡으로 몸과 마음 풀기, 가족과 함께 보살관 지압 마사지로 손발 끝을 자극하기, 이 작은 습관들이 깊은 잠을 부르고 수면은 다시 면역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밤에 면역이 살아나는 깊은 잠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수면 시간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건강할까요? 저는 7시간을 잤는데도 왜 아침마다 이렇게 피곤할까요? 우리는 흔히 수면을 이 산술적인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7시간은 자야 된다. 8시간은 뭐 이상적이다. 물론 의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성인의 경우 7, 8시간 수면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연구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한 것은 몇 시간을 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잠을 잤느냐입니다. 재활요양병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잠이 8시면 다 불이 꺼져요. 그 아침 새벽 5시에 이제 불이 켜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자잖아요. 그런데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이것은 아마 잠의 어떤 회복의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은 푹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푹 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자는 방법이 리듬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걸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여튼 이 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수면 시간과 숙면의 어떤 기준, 그리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푹 잘 수 있는 수면 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병원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 막 7시간, 8시간 막 잤는데도 왜 이렇게 아침에도 피곤하냐, 또 이렇게 밤에 자주 깨냐, 깊은 잠으로 왜 못 자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발 차가운 거, 숙면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거, 숙면을 못해서 하루 종일 피곤한 거, 마음은 늘 불안해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는 거. 사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병이나 나이 탓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무너지고 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결국 숙면이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회복의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평균적으로 7, 8시간이 수면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적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또 너무 많으면 대사성 위험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하지만 자연치유 시설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숙면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기준입니다.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숙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개운하면은 숙면입니다. 반대로 일어나자마자 뭔가 찌뿌둥하고 더 자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것은 숙면이 안 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기분이 상쾌하고 막 행복감이 몰려온다면 이건 숙면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불안이 먼저 떠오른다면 이건 불면입니다. 즉 기상 직후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숙면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수면에 대한 연구는 정말 과학적으로도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수면 연구 대표 학술지인 저널 오브 슬립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이곳에서 2020년 연구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하게 되면 NK세포 같은 이 면역세포의 활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가 발표됐어요. 즉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우리가 깊은 숙면 단계에 들어가면 이 수면 주기의 한 약 20에서 25% 정도에 딱 들어갔을 때 뇌는요, 마치 청소부처럼 하루 동안 쌓여있던 이 노폐물과 어떤 염증 물질들을 말끔히 다 치워낸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기억력이 유지되고 치매나 신경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단순히 오래 잤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숙면을 했을 때만 몸과 뇌가
진짜 회복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 이거 뭐라고 그랬죠? 자연치유라고 그랬죠. 자연치유의 시선으로 보면은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안에 의사들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치우고 상한 세포들을 재생시키고 면역을 회복시키는 것. 이 모든 일이 잠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은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야지라는 집착이 오히려 긴장을 만듭니다. 그저 호흡에 머물고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나를 치유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나요? 몸은 쉬고 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쉴 틈 없이 달리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더 지친 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는 생각 드는데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회복은 단순히 쉬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깊은 잠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1시간 전 정도에 불빛을 좀 가려주는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하는 이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고요. 또 잠자기 전 10분 정도는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런 호흡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생각은 저절로 내려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고 이 작은 실천이 깊은 숙면을 부르고 숙면은 다시 내 안의 의사들을 깨워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수면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최고의 자연 치유제입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은퇴학교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의 핵심은 좀 단순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내 안의 의사들은 밥상에서, 호흡에서, 수면 속에서 깨어난다라는 거죠. 과로와 수면 부족, 잘못된 음식, 막힌 혈류는 모두 내 안의 의사들을 잠들게 합니다. 반대로 진짜 음식을 먹고 깊은 호흡을 하고 숙면을 취하면 내 안의 의사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옵니다. 이건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직접 경험한 치유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작은 습관 속에서 시작됩니다. 치유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끼 식사, 오늘 10분의 호흡, 오늘 밤의 깊은 숙면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을 깨우는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그 의사들이 다시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